천안시 의회 공무원들을 향한 갑질 논란이 또다시 불거졌습니다. 정선희 의원의 논란으로 촉발된 천안시 의회의 문제점들을 짚어봅니다. 천안 자이타워 수분양자들이 시공사의 부실 시공과 감리사의 허위 감리로 많은 피해를 보고 있다며 천안시청을 상대로 관련된 조치를 요구했습니다. 천안의 한 경로당에 지급되는 운영비가 있음에도 경로당의 부식이 터무니없이 모자라다는 지적이 있어 시 당국에 세심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2년 전에 제정된 천안시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가 관련 사업이나 회의가 전무한 상황이라는 게 천안TV 취재 결과 드러났습니다. 4월 2일 아산시장 재선거 이후 취임한 오세현 시장이 지난 100일 동안 침체된 민생 경제를 회복하는 데 주력했다고 자평했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건강한 우리 가족처럼 우리 하늘들이 천안시 농특산물 공동 브랜드 하늘 그린 천안 흥타령쌀. 안녕하십니까. 아나운서 신소영입니다. 7월 7일 천안TV 주간 종합뉴스 시작하겠습니다. 천안시 의회가 안팎으로 어수선합니다. 2020년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으로 의회 내 정책지원관 제도가 생겼고 이들은 정책개발과 의원들의 입법 지원을 돕는 직무를 수행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는 지적입니다. 또한 일부 의원들의 경우 사무국 직원들에 대한 이해할 수 없는 갑질 논란으로 인해 구설수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전반적인 천안시 의회 실태에 대해 최영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천안시 의회가 어수선합니다. 그 시작이 어디일지도 모를 정도로 문제점의 깊이는 너무도 깊다는 게 지금의 의회를 보는 시민들의 시각입니다. 2020년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으로 의회 내 정책지원관 제도가 생겼지만 과연 그 역할을 제대로 하는지에 대한 의문은 짙습니다. 이미 정책지원관들은 의원들의 심부름꾼이 된 지 오래라는 게 의회 사정을 아는 많은 관계자들의 지적입니다. 이미 이와 관련해 지역의 다수 언론에서도 문제점을 지적했지만 해결의 실마리는 보이지 않는 게 사실입니다. 익명을 요구한 의회 사정에 정통한 관계자는 정책지원관들이 의원들의 민원 해결을 대신하거나 개인 심부름을 하는 등의 역할을 하고 있다면서 정책지원관 본연의 임무인 정책자료 조사나 분석, 의회 의결사안 관련 지원 등의 역할에만 몰두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문제점은 또 있었습니다. 지난해 천안시청 공무원 노조가 발표한 대표적 갑질 시의원 중 한 명으로 꼽힌 정선희 의원이 지난 5월 사무국 직원과 업무 협의를 하던 중 고압적 태도를 보였고 이 직원은 무척 당황할 수밖에 없었다는 게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정 의원은 이 직원의 상급자인 팀장과 사무국장에게 직원 교육에 대한 질타까지 이어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하지만 사무국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 무척 조심스러운 모습이었습니다. 이러다 보면 이런 일도 있고 저런 일도 있고 그런 거죠. 의회의 이 같은 모습을 지켜보는 시민들은 안타깝기만 합니다. 특히 내년으로 다가온 지방선거를 앞두고 시의원들의 볼썽사나운 행태는 시민들에게 또 다른 생각을 하게 만듭니다. 내년이면 시의원을 뽑는 선거인데요. 막상 의회에 가서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하는 의원들이 있다면 다음에 다시 뽑아줄 이유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남은 1년 동안 더욱 신중한 의정활동을 기대합니다. 시민을 대표해야 할 시의원들이 내부 공직자들을 상대로 반복적으로 군림하고 위협하는 태도는 단순한 인격 문제가 아닌 제도와 조직 문화의 총체적 실패를 뜻합니다. 천안시 의회가 지금부터라도 이를 외면하지 말고 개선하기 위한 실질적 노력을 하기를 시민들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천안TV 최영민입니다. 천안 자이타워 수분양자들이 시공사의 부실한 소방시설 시공과 감리회사의 허위 보고서 작성, 그리고 이를 승인한 천안시 간의 특혜 의혹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습니다. 이들은 민원 처리 과정에서도 시 당국이 마치 핑퐁을 하는 것처럼 부서마다 미루고 있다며 분통을 터뜨렸는데요. 자세한 소식 이현자 기자가 보도합니다. 천안 자이타워 피해자협의회가 시공사의 부실한 소방시설 시공, 이후 감리사의 허위 보고서 작성, 그리고 이를 보고도 사용 승인을 한 천안시 간의 특혜 의혹이 있는 게 아니냐며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습니다.
협의회 측에 따르면 지난 4월 10일 제기한 소방시설 부실 시공과 관련한 민원 이후 현장 점검에서 스프링클러 헤드 살수 장애 등 중대한 결함이 발견됐지만 감리업체는 이 문제를 은폐한 채 이상 없음이라는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협의회는 이 보고서를 기반으로 소방 필증과 사용 승인이 이뤄졌다고 주장합니다. 천안시 서북구 성성동 1002번지에 위치한 천안 자이타워 지식센터는 사용 승인 10개월 만에 중대한 구조, 소방 등 하자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중 일부는 단순한 시공 문제를 넘어 감리자가 사실과 다른 거짓 보고서를 제출해 사용 승인을 획득한 정황이 소방 관계법령의 위반 사실이 적발 보고서를 확인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안시는 적극적인 조치 없이 무책임한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협의회는 사용 승인을 앞두고 자이타워 일부 호실들의 용도가 기존 업무시설에서 근린생활시설로 변경된 점도 꼬집었습니다. 같은 건물 내의 기존 근린생활시설이 7억 원에 분양된 반면 일부 업무시설은 3억 원에 분양한 뒤 사용 승인 직전 근린생활시설로 전환이 됐다는 게 이들의 주장입니다. 협의회는 용도 변경이 별다른 제한 없이 이뤄진 데 대해 왜곡 및 공정성 훼손 등의 문제를 발생시켰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천안시 측은 스프링클러 사례의 경우 공사가 깔끔하게 되지 않은 경우로서 소방 기능이 전혀 작동하지 않은 심각한 결함이라고 하기에는 치유 가능한 하자로 보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들은 또 감리업체가 일부 간과했을 수는 있으나 대기업의 시공사가 소방시설 문제를 숨기고 감리를 조작했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따른다고 밝혔습니다. 피해자협의회는 이러한 전반적인 문제점들을 종합해 볼 때 사용 승인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며 시 당국에도 용도 변경 절차 공개 및 수분양자 피해 보상 방안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천안TV 이현자입니다. 천안시 목천읍의 한 경로당을 이용하는 주민들은 이따금씩 경로당 내에서 음식을 준비해 나눠 먹곤 합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경로당 내에 각종 부식들이 부족하다는 것을 느꼈고 취재 결과 이러한 부식들은 시에서 지급되는 운영비를 통해 경로당에서 구입하는 것이었습니다.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조인옥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천안 목천읍의 한 경로당에는 매달 천안시로부터 35만 원의 운영 보조금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이 돈으로 경로당에서는 공공요금 지출, 경로당 회원들에게 필요한 부식용 식재료 구입, 생활용품 구입 등을 진행하고 있다는 게 이들의 설명입니다. 경로당에서 마을 어르신들을 위해 이따금씩 식사 봉사를 한다는 A씨는 몇 개월 전 재료 준비를 하며 의아함을 느꼈습니다. 운영비가 분명 사용되고 있는 줄로 알고 있었는데 경로당에는 요리에 필요한 기본적인 조미료조차 부족한 실정이었고 냉장고 역시 부실한 상황이었다는 겁니다. A씨를 포함해 천안TV가 만나본 다수의 마을 주민들은 해당 마을의 이장이 마을 노인회의 총무직을 겸직하고 있다고 증언했습니다. 그리고 이장이 운영비 등에 대한 집행도 맡고 있었습니다. 천안TV가 해당 경로당의 지난해 기준 집행 내역 분포를 확인한 결과 공공요금의 53%, 식비의 30%, 생활용품 구입의 11%, 기타 비용의 6%가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중 식비 항목은 전체 예산에서 적지 않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에도 실제 현장에서 주민들이 느끼는 부분과는 거리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하지만 관리 감독을 해야 할 목천읍은 사태의 심각성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는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쓴 거 가지고 이듬해 이제 1, 2월 달 정산해서 구청에서 최종 정산을 하거든요. 남는 거는 이제 나중에 내년도에 반납을 하고요. 인간이 나가서 어르신들 뵙기는 하거든요. 뭐 여름 같은 때는 요즘 워낙 덥고 이러니까 뭐 어디 불편한 거는 없는지 그런 거 보기는 하거든요. 저희가 정산은 1년에 한 번이기는 하지만 경로당 들어갈 일은 꽤 많이 있어서 간간히 얘기는 듣고 하거든요. 해당 마을의 이장은 천안TV 취재와 관련해 운영비의 경우 써도 그만 안 써도 그만이라면서 올해는 양념 구입 명목으로 한 차례 사용했을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그 운영비 같은 거는 써도 그만 안 써도 그만인데 구청에서 연말에 안 쓰면 가져가고 나는 그거는 양념 정도만 써요. 그냥 양념. 지금도 올해 한 번인가 썼을게 양념. 천안TV 취재가 시작되자 최종 관리 감독을 맡고 있는 천안시 동남구청은
이 마을에 대한 운영비 사용 내역을 면밀히 분석해 부정하게 사용된 것은 없는지 조사한다는 방침입니다. 천안TV 조인옥입니다. 지난 2023년 제9대 천안시 의회 전반기 당시 제정됐던 천안시 지역균형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는 발의된 지 2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그 실효성이 없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조례 제정 이후 관련 사업 추진이 전혀 이뤄지지 않은 탓인데요. 당장 현실성이 없는 조례라는 비판이 나옵니다. 이현자 기자가 보도합니다. 천안시 의회는 지난 2023년 천안시 지역균형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하지만 이 조례가 시행된 지 2년이 넘게 지났음에도 전혀 실효성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지역 안팎에서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 조례는 당시 민주당 소속이던 김미화 전 시의원의 대표 발의로 제정됐습니다. 이 조례에서는 지역 간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함으로써 시민의 균등한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다는 목적을 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조례 운영에 있어서의 핵심 기구인 천안시 지역균형발전위원회는 조례 제정 후 아직까지 단 한 번도 열린 적이 없다는 게 천안TV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천안시에서도 이 조례와 관련한 사업을 실질적으로 추진하기에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따른다고 인정했습니다. 근데 이게 실질적으로는 저희가 이 지방자치 이제 기초단체에서 이것과 관련해가지고 할 수 있는 건 사실상 거의 없더라고요. 이 법에도 광역까지만 했던 걸 하라고 나와 있지 이게 기초지자체 관련해서는 이걸 가지고 뭘 하라 이런 거는 나와 있지 않고 실제 기초에서도 마찬가지로 이거 가지고 뭐 할 수 있는 것 자체가 거의 없더라고요. 시민들은 이처럼 실행되지 못하는 조례들이 계속 양상될 경우 조례 제정 전반에 대한 시민들의 신뢰가 무너질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시민들을 위해 조례를 만든다고 하지만 전혀 사용되고 있지 않은 조례가 계속 만들어진다면 이건 행정력의 낭비죠. 특히 지속 가능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조례 제정 당시부터 함께 고민돼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앞으로 조례를 제정하는 천안시 의회와 소속 의원들이 이번 사례를 거울 삼아 좀 더 실질적이고 지속 가능한 조례를 만드는데 앞장설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천안TV 이현자입니다. 김태흠 충남도지사가 취임 3주년을 맞아 그간의 성과를 밝히는 자리를 가졌는데요. 이 자리에서 김 지사는 남은 1년의 임기 동안 충남의 100년 미래를 그릴 것이라고 자신했습니다. 최영민 기자가 자세한 소식 전합니다. 취임 3년을 맞은 김태흠 충남도지사가 그간의 도정 운영에 대해서 역대급 성과를 거뒀다며 자평했습니다. 김 지사는 지난달 30일 가진 기자회견에서 지난 3년은 밋밋했던 도정을 역동적으로 변화시킨 시기였다며 남은 1년도 용의 눈동자에 점을 찍는 화렴점정의 시간으로 삼겠다고 말했습니다. 밋밋하고 한 그런 도정, 우리 충청인들이 염치와 체면을 존중하다 보니까 각 시도 간의 그런 경쟁이나 아니면은 본인의 그런 생각을 밖으로 표출하고 그 생각을 행동으로 실천하는 이런 과정 속에서 뚝적이고 좀 미흡하지 않았느냐. 그래서 저는 도정을 역동적인 그런 도정으로 만들고 또 도민들한테는 앞으로 충남이 나아가야 될 비전과 목표를 확실히 정하고 함께 나아가자라는 열정적인 도정을 통해서 충남이 미래를 준비하는 충남도로 만들자 해서 3년을 왔는데요. 김 지사는 기업 유치 측면에서 특히 민선 7기를 압도했다고 평가하며 국내 기업 256개서로부터 35조 1,400여 원의 투자를 유치했고 외국인 직접 투자 역시 전임보다 1.9배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로 인해 천안 오산단은 완판됐고 첨단 투자지구도 3곳을 추가로 지정해 미래역 산업 육성에 힘을 쏟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 지사는 남은 1년의 임기를 충남 100년 미래를 위한 준비기간이라고 규정하며 환황의 중심 경제권 구축, 고르게 잘 사는 충남, 첨단 과학 산업도시, 문화, 복지 체감 강화, 내일이 기대되는 농어촌 등 5대 핵심 과제를 더욱 공고히 다져 제대로 된 그림을 완성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천안TV 최영민입니다. 앞서 김태흠 지사의 지난 3년에 대한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가장 최근인 4월 2일 재선거를 통해 아산시장직에 복귀한 오세현 시장은 취임 100일을 맞아 그간의 시간을 침체된 민생경제를 회복하는 데 주력했던 시간이라고 회상했습니다.
조인옥 기자가 관련 소식 전합니다. 오세훈 아산시장이 취임 후 지난 100일 동안을 민생 경제를 회복하는 데 주력했던 시간이라고 자평했습니다. 오 시장은 짧은 시간이었지만 8개 기업으로부터 1,085억 원 규모의 투자를 이끌어냈고 9개 기업의 산단 입주 계약을 성사시켜 2,500여 일자리를 확보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오 시장의 취임 후 1호 결제 안건이었던 탕정 2고 조기 개교 문제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제가 복귀 후 첫 번째 1호 결제안이 탕정 2고 조기 개교권이었습니다. 토지 확보 문제로 개교가 한없이 지연되고 있는 꼬인 실타래를 풀기 위해 도시계획 시설 결정 및 용도지역 변경을 아산시 자체 입안으로 추진해서 과감히 사업 추진 절차를 단축하기로 했습니다. 오세훈 시장은 지난 100일이 이전 시정에서 멈췄던 것들을 다시 움직이게 만든 시간이었다면서 앞으로의 시정 방향 역시 민생과 혁신, 실천 중심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천안TV 조인옥입니다. 천안 지역 골프 동호인들의 화합과 기량을 겨루는 2025 천안 아마추어 골프 대회가 오는 9월 3일 천안시 북면에 위치한 마론 컨트리 클럽에서 열립니다. 천안시 골프협회와 천안신문이 주최 주관하고 천안시 체육회와 마론 CC가 후원하는 이번 대회는 충남에 거주하는 만 25세 이상 남녀 아마추어 골퍼를 대상으로 하며 7월 1일부터 시작된 접수는 선착순으로 마감됩니다. 신페리오 방식으로 치러지는 이번 대회는 참가자 전원에게 기념품과 경품, 경기 후 석식이 제공되고 개인전과 단체전 모두 시상이 이루어집니다. 개인전 우승자에겐 100만 원, 준 우승자에겐 50만 원 상금과 트로피가, 단체전 우승팀과 준 우승팀에게도 각각 100만 원과 50만 원의 상금이 주어집니다. 이외에도 롱기스트와 니어리스트 부문 수상자, 다보기상과 다파상 수상자에게 마론CC 평일 이용권과 트로피가 제공됩니다. 대회를 주최하는 천안신문 관계자는 이번 대회가 지역 골프 동호인들이 한자리에 모여 기량을 겨루고 소통하는 축제의 장이 될 것이라며 많은 골퍼들의 관심을 기다린다고 전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광역화 정책이 기초자치단체의 인구 유출을 초래할 수 있다는 지역 언론들의 지적에 지역 균형을 실질적으로 보완하겠다는 뜻을 피력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지난 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30일 맞이 기자회견 자리에서 충북 옥천 지역 언론 기자의 질문에 이같이 밝히고 기초지자체 인구 유출과 지방 소멸에 대한 우려에 강한 공감을 표현했습니다. 특히 이 대통령은 인구 소멸 위험이 높은 지역에는 예산 배정 시 가중치를 적용하고 중앙정책 수립 과정에서 지역별 영향 분석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며 지방 소멸 대응이 개별 사업이 아닌 국가 정책의 표준 절차로 내재화될 것임을 예고했습니다. 천안시 의회가 지난 4일 제9대 후반기 의회 개원 1주년 및 민선 지방자치 30주년 기념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행사에서는 전현직 의원들과 사무국 직원 등 9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특히 이날 행사에서는 제1대 천안군 의회 의장을 역임한 심재호 의장과 제9대 후반기 상임위원장단인 배성민, 강성기, 육종영, 이종만, 노종관, 이상구 위원장이 각각 표창을 수상했습니다. 천안시 의회 김행금 의장은 민선 지방자치 30년은 오로지 시민만 바라보며 함께 걸어온 의원님들의 헌신 덕분이라며 선배 의원님들께 감사드리고 지난 1년간 노력해오신 제9대 후반기 천안시 의회 의원님들께도 깊은 감사를 전한다고 말했습니다. AI 기반 미디어 분석 시스템이 최근 공개한 천안 지역 언론 평가에서 천안신문이 1위를 기록하며 지역 내 가장 영향력 있는 매체로 평가받았습니다. 해당 평가는 포털 검색량, SNS 콘텐츠 확산력, 시민 인용도, 정책 반영도 등의 평가 항목으로 구성됐으며 천안신문은 전 항목에서 최고 점수를 기록했습니다. 천안신문은 단순한 속보 전달을 넘어 정책 맥락 분석과 시민의 관점이 반영된 기획 취재로 지역사회에서 깊은 신뢰를 쌓아왔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또한 유튜브 채널 천안TV를 통해 다양한 콘텐츠를 바탕으로 다양한 독자층과 만나고 있습니다.
천안신문 관계자는 앞으로도 팩트 위에 정론을 세우며 천안 시민의 삶과 행정을 가장 가까이서 비추는 진짜 지역 언론의 길을 걷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방선거가 있을 때마다 시의원 후보들은 시민의 공복이 되겠다며 한 표를 읍수합니다. 하지만 막상 당선이 되고 나면 이러한 간절함은 곧 사라집니다. 자신이 마치 대단한 사람이라도 된 양 다른 사람으로 변하는 경우가 다반사라는 게 대다수 유권자들의 생각입니다. 시의원이 되면 집행부에 대한 견제 의무를 가집니다. 하지만 그 견제 의무를 다하라고 쥐어준 권한은 오직 그 목적에 대해서만 사용돼야 합니다. 견제라는 명목하에 불필요하게 자신이 가진 권한을 남용한다면 그것은 곧 갑질이라고 불리는 부작용으로 다가옵니다. 이 선거에 당선되고 의원이 돼서 만나는 사무국 직원들 또한 시민의 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들 중 누군가는 시의원들에게 한 표를 행사한 유권자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유권자들 역시 시의원 한 사람들을 마음속으로 평가합니다. 누구보다 시의원들을 가까이서 보는 사람들이기에 유권자들의 한 사람들인 공무원들의 평가는 그 어떠한 평가보다도 날카롭고 정확할 것입니다. 특히 올해는 지방자치 시대 30년을 맞이한 해입니다. 지역의 발전을 위해 일을 하고자 선거에 뛰어들었고 당선이 돼 의원이라는 직함을 달게 된 분들에게 전합니다. 여러분들의 가슴에 달린 배지의 무게는 형용할 수 없이 무겁습니다. 그 무게의 막중함을 안고 남은 임기 동안 시민들을 섬기는 의원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1년 365일 언제나 시민만을 위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행복입니다. 한결같은 마음으로 열심히 뛰며 천안시의 발전과 천안 시민의 행복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